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연인이 이 말을 하면 진짜 헤어지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알랭드 보통의 연애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는 특별한 로맨스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남자인 내가 평범한 여자인 클로이를 만나 평범하게 연애하고 이별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이 책은 두고두고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기까지 겪게 되는 10단계의 과정을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 그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했을 때. 지난 영상 애인 앞에서 욕해도 되는 유일한 순간에서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란 얘기를 했었죠. 만약 그렇다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라는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유는 뭘까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일 거예요. 이미 사랑이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던 경험. 그런데 이럴 경우 본인도 지치지만 질질 끌려가는 상대방은 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클로이의 마음이 변한 걸 알고도 아무 말 못하고 지켜보는 남자처럼 말이죠. 하지 못하는 말. 남자는 요즘 들어 클로이의 무게중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시리얼을 매번 자기 집에 사다 놓던 클로이가 지난주부터 비싸다며 갑자기 안 사오기 시작했다는 거. 너무 사소한가요? 그럼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남자와 클로이는 직장 동료인 윌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셨어요. 피곤해진 남자는 일찍 귀가했지만 클로이와 윌은 한 잔 더 하겠다고 말했죠. 분명 집에 가서 연락하겠다는 클로이는 새벽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클로이는 남자가 좋아하는 시리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근처 친구 집에서 잤다는 클로이의 말.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어. 삐진 거 아니지? 혹시 그 자식 집에서 잔 거 아니야? 전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남자는 따져묻고 싶었어요. 친구의 집이 아니라 윌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사오겠다던 시리얼도 사온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겁이 났거든요.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문제를 말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겨.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람들은 보통 안 좋은 일일수록 더 모른 척해요. 진작 확신했을 정도로 결말이 뻔히 보이는 일에도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축소해서 생각하죠. 그러니 슬픈 예감은 매번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누가 봐도 상대방은 마음이 떠났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헛된 희망을 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좀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애인의 변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찾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에드워드 르메이 교수는 애인의 태도가 무관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는데요.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클수록 애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답심이 없네. 내가 예민한가 봐.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하면 좋아질 거다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모른 척해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슬픈 예감으로만 끝났다면 좋았을 이별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지만 두 사람의 속마음은 정반대예요. 남자는 클로이의 마음을 돌려보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클로이는 그런 남자를 밀어내며 관계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당장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은 것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인에 대한 사랑은 식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는 미련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도 평소처럼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키스하고 잠자리 하는 거예요. 씁쓸하지만 이 시간 동안 사랑이 끝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첫눈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빠른 속도로 죽지는 않는다. 연인이 이 말을 하면 진짜 헤어지자는 것. 이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특별했던 연애라도 이별의 순간은 항상 너무 뻔합니다.
평소엔 잘 가지도 않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빙빙 말을 돌리며 커피만 계속 마시다가 결국 내뱉는 말. 헤어지자. 그만하자. 울면서 이별을 이야기하는 클로이와 결국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남자. 이들도 그 특별할 것 없는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 이별 편지의 역설. 남자가 받아든 클로이의 편지. 이별을 말하는 그 마지막 편지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말이 가득했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었어. 넌 나에게 참 잘해줬어. 꼭 좋은 사람 만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나한테 좀 잘해줘 라고 화를 내던 클로이였는데 말이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상처를 덜 받았으면 하는 클로이의 마음. 하지만 남자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슬퍼졌죠. 좋은 얘기로 가득한 이 편지가 관계가 정말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거든요. 그 편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의 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나는 그 편지의 최종성 때문에 확인되고 분석되고 과거 시제로 바뀌어버린 상황 때문에 울었다. 사랑은 이렇게 연인을 과거의 인물로 만들며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참담한 이별의 시간을 견뎌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거예요. 클로이와 헤어지고 한참 힘들어하다가 또 다른 여자 레이첼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 남자처럼 말이에요. 남자가 바보 같아 보인다고요? 사실 이건 엄청 용기가 있는 행동인걸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모든 연애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견딜 수 없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것은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통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클로이가 설레고 다투고 정들고 헤어지는 동안 함께 공감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500일의 서머의 말장난 같은 엔딩 장면을 좋아해요. 서머와 헤어진 뒤 톰이 만난 여자 이름이 오톰이죠. 이것이야말로 보통의 연애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지듯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고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요. 사랑에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만큼이나 불가피했다. 지금까지 연인이 이 말을 건네면 진짜 헤어지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